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푸르름과 봄에 비유하는 것은 성장하고 꽃을 피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의 문제는 현재화된 미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교육, 결혼과 주거까지 우리 사회 청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민태 대전시 청년정책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정 대전 청년대일센터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대전 청년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주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정의할지 먼저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요. 또 대전시 청년 조례의 경우에는 18세부터 3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의 정체성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먼저 유민상 연구위원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청년기를 성인 이행기라고 부르고요. 성인 이행기란 아동 청소년기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반면에 또 불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유민상 연구위원님께서는 생애 주기의 측면에서 청년 세대의 특징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수정 센터장님.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나이는 18세부터 39세까지로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청년 정책 강의나 혹은 대화할 자리가 생기면 항상 여쭤봅니다. 청년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기성세대 분들 혹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꿈, 희망, 도전 이런 좀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청년 세대에 있는 청년분들은 어떤 취업, 주거, 그리고 독립, 우울, 실패 이런 또 부정적인 혹은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청년은 좀 다양하다. 그렇죠? 미래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과제를 혼재해서 청년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이용주 대표님은 청년의 정체성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신이었다면 청춘을 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뒀을 것이다라는 한 소설가의 그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만큼 청년은 누구나 거쳐가는 세대이면서 또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기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시에서 직접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청년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년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20대를 청년이라고 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30대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40대까지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년이란 단어는 좀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단어고요. 그 대전시는 청년기본조례에서 만 18세에서 만 39세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전시는 조금 더 확대돼서 청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거울 속에 또 저희가 꿈의 세계가 있다는 것처럼 청년하면 좀 거울이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거울의 의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고 잘 다루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세대는 시대별로 또 정책적으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X세대로 정의된 이 청년 세대를 보냈던 사람인데요. 요즘은 밀레니엄과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하는 또 이 청년을 규정하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대표해서 이용주 대표님께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결국에는 다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큰 고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5포 뭐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엄청 많이 토론을 해봤어요. 저희끼리도 그리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문제를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다. 이 포기하는 문제들이 각각의 다 어려움들이 있고 왜 그럼 이 청년들이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한국 사회가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나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수정 센터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이 청년 세대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자, 청년 세대의 고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딱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려보면 불안정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처럼 청년들은 그 성인의 이행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게 처음입니다. 이제 내가 혼자 독립을 하거나 그리고 혹은 비혼을 결심을 하거나 혹은 아이를 낳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청년 세대에서는 과업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 바로 이 다음 과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는 처음 시작이지만 과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를 사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안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가운데 취업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전 지역 취업자가 5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청년 취업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임민태 과장님, 대전 지역의 전체 취업 현황 그리고 청년 세대의 취업 현황 어떻습니까? 우선 청년의 연령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청년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통계청은 청년 고용률을 만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했던 저희가 만 18세, 39세 이하 청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2024년 2분기 우리 대전의 청년 고용률은 43.6%로 나타났고요. 전국 대비해서 0.3%포인트가 낮고 전년 동분기 대비 1.2포인트가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취업자 수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별도로 한번 찾아봤는데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취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7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6천 명이 감소했고 계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살펴봐도 전년 동월 대비를 했을 때도 5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하다. 다만 이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좀 등락이 있었는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국적인 현상인 청년 고용 약화가 대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저희가 청년 고용 상황을 얘기할 때 20대가 고용률이 더 낮고 감소 추세에 있고 경제활동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0대와 30대를 좀 구분해서 저희 고용 상황을 얘기한다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지금 30, 40대의 고용률이 79%인 반면 그 청년층, 통계적으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고용률은 약 43.9%, 44%라고 네. 해주셔서 이 격차가 큰데 네. 이게 경제적인 의미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결혼 연령도 과거에는 20대 후반에 했지만 지금 30대 중후반 넘어가듯이 취업 시장,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도 20대를 넘어서 30대에 진입하고 있다. 30대의 고용 상황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20대에서 30대를 그 거칠 때 정책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그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민상 연구위원님, 이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 뭐 반대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청년 실업 또는 청년의 경제 활동 어느 정도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10년간의 고용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만으로 보면 사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들을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추세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추세는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전국적인 추이와 지역에서의 추이가 많이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들로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고용률이 좋다, 실업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다 좋은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좀 부가적인 지표들을 보면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그 기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개월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고용률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지연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가적인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네. 나빠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수정 센터장님, 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네. 뭐 취업 상담이라든가 진로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청년분들을 만나보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취업을 못하거나 안 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엔잡러, 뭐 파이어족, 니트족 요즘 다양한 청년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의 형태도 뭐 프리랜서가 굉장히 비율이 많아지고 청년 창업가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엔잡러 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는 마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 사실 모두 다 편하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노동의 형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공무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해? 특히 20, 30대 공무원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뭐 워라밸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빠르게 칼퇴를 해야 되는 문화라든지 요즘 청년들의 그런 문화 세대와 좀 다른 일자리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어떤 일자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나라의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일자리는 나의 발전이다라는 이런 다른 차이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취업 상황이라든지 취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라든지 아 요즘 청년들은 나약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른들 시각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편한 일자리만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자, 고생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청년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말을 도전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용주 대표님, 이런 기성세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편한 일을 찾는 게 아니냐. 근데 누구나 다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여의 발전을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배관공, 뭐 굴뚝 청소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적는다는 거예요. 왜 적냐? 그만큼 인식이 괜찮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람과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교수와 버스 기사가 월급이 똑같다고 하면 과연 그러니까 누구는 대학 교수를 하고 누구는 버스 기사를 할까?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정말 가치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뭔가의 계층 계급이 되는 사회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계속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 않을까. 결국 돈은 되게 많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내 욕구,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 패널께서 자,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자리, 또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 우수정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안정적인 직장. 임금이 높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임금과 가치가 균형을 맞추는 직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임민태 과장님. 자, 결국은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고용 기회와의 격차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 취업에 있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일자리 미스매치를 설명을 드리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없고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경기 불황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 수요 부족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나타나는 마찰적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따라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구조적 미스매치를 주로 말했는데, 최근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선호, 기대와 기업의 요구 조건의 차이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미스매치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임금, 복지, 처우, 근로환경 같은 것들 중요시 여기는데,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는 이를 충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청년이 만족할 만한 대기업 일자리는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수시 채용이라든지 경력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미스매치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 저희 대전시에서는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년한테 자산 형성을 지원해서 좀 저축을 할 때 좀 소득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제 휴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의 정책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민선 8기에 있어서 대전은 청년에게서 최고의 또 최선의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기조 하에서 기존과 다르게 좀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기업 투자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행정도시, 교통도시로 주로 불렸는데요. 대전시가 좀 산업도시로 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고부가치 산업인 4대 전략 사업이나 거기에 더해서 양자 산업, 로봇 사업까지 해가지고 좀 양질의 일자리들이 앵커 기업 중심으로 좀 점차 퍼질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바꾸는 노력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는 통계적으로는 사실 소득일 임금 겁니다. 수준이고요. 네, 소득일 겁니다. 청년들도 이제 선호 기대도 내가 조금 더 고된 근로환경을 일할지언정 적정한 임금이 보상이 되면은 또 그건 또 수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좀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하고 싶고, 저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사실 유연근무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근로 환경에서 좀 자유로운 것들이 사실 출생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민상 연구원님, 기업이 공급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의 격차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사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보면 대기업 일자리와 공무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공무원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공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채 대신에 경력직 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자리들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일자리들일 텐데 그것을 과연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희가 답을 명확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들도 니트나 쉬었음 기간을 지원하는 정책들 그리고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온보딩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 격차를 줄이거나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어느 정도 그 청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추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눈을 낮춰라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청년들이 또 너무나 열심히 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청년들에게 그쪽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소기업에 무조건 또 어떠한 규제를 걸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은 청년들과 그 기업들의 상황들이 다 각자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맞출 것이냐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쉬었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늦게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인 과제와 더불어서 이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 간의 노동시장 격차도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문제도 있는데 우주정 센터장님, 네.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격차 네,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 사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회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조금 실패를 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안전망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주변 인프라라든지 내가 주변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내가 다른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다. 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를 흡수하고 30대를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시 내려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대전 청년내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음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청년들이 타시도에 있다가 너무 일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감을 겪고 내려오시는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저는 이런 지역에서의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스매칭이라든지 청년분들과 이제 기업 간에 서로의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수도권은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많이 빠지시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용주 대표님, 지역 간의 일자리 격차 어떻게 보시는지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요. 어쨌든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많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라는 건데 대전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사회복지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 친구들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한 기관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을 경우에 대전 안에서는 다시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그 사회복지 기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시장이 되게 좁기 때문에 다 건너서 알 수 있어서 내가 이곳 한 곳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 재취업하기 어려운 제가 또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노동 상담이거든요. 그 노동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청년들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상담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A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B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B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 직장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땠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취업을 취소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들이 실제로 1년에 그래도 못해도 한 6, 7건 정도씩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상담으로만 받는 통계가 아닌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이런 기회의 장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또 하나는 어쨌든 임금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저희 친누나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실제로 내가 생활비를 써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당장 내가 보이는 임금의 격차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임민태 과장님,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 이 두 분 패널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전시에서는 이제 취업의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생활비 부담을 좀 더는 정책을 좀 저희 청년 정책과는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래두배 통장이라는 것들에서 소득 보전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이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창업 쪽을 창업 혹은 창직, 요새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기회의 장을 좀 넓히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 그 일자리 차원에서는 또 그 근로 환경을 좋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다니는 경우에 소득을 보전한다든지 인턴십을 좀 확대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또는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도 우리 대전시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도 자치단체마다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특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외곽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산업단지,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비 지원 정책 같은 거를 좀 병행하고 있는 시도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도 대전시 재정 여건이 좀 개선이 된다면 좀 도입을 해봐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대표님, 과장님이 청년 정책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청년 통장인가요? 뭐 다달이 15만 원씩 내면은 또 이렇게 15만 원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2022년도에 좀 조사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좀 연 적이 있었거든요. 대전시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국적인 통계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위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위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이 통장을 얼마나 그러면 활용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 다달이 15만 원을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정도의 중위소득의 청년들이 신청할 우선 지원 대상이 돼버리니 이게 오히려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좀 중산층의 이제 자제분들이 1인 가구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약간 소득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그 정도 중위소득이 되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그 정도의 금액,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신청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시간 필요하십니까? 네. 대표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하는 내일 그 공제라고 있는데요. 일단 적립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전시는 그보다 짧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만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납부를 좀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적립금액을 10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다양하게 범위를 둬서 좀 한다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업 문제에 이어서 결혼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대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1인 가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대전 지역의 1인 가구 비중 어느 정도인지요? 그 1인 가구
2023년 기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대전시 1인 가구는 25만 7,934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보다 4%가 높은 수치고 그 39.4%이고요. 서울시는 39.3%입니다. 서울시보다 높은 게 좀 특이한 통계 수치인데요. 그 중에서 대전시 전체 1인 가구 말고 청년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좀 가장 높은 수치고 이 대전의 좀 주거 양태가 좀 원룸이 시장이 좀 활성화돼 있는 점에서 좀 이런 함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었을까? 물론 1인 가구가 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높다는 것에서는 그 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에 있다는 것은 좀 분석을 해볼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 명확하게 왜 1인 가구가 가장 높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연구 용역 결과나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대전시 공무원으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전시 일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단지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R&D를 수행할 때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가족과 같이 이주하기보다는 1인 가구 형태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대학교가 많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대학교를 올 때 주민등록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월세 할 때 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통계로 좀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1인 가구 수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47%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 1인 가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자, 좋은 일자리와 취업 기회는 적어지고 주거비와 생활비는 상승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용주 대표님, 1인 가구의 문제점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1인 가구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대학에 와서 대학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대전으로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전시에서 인구 비율 특징적으로 대전 토박이가 많이 없다라는 거는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 분포적으로 봤을 때 대전 사람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인 가구들이 몰렸을 때 결과적으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타지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1인 가구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앞전에 말했던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크게 이제 주거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월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좋은 또 집, 기본적인 좋은 집 그리고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전이 집값이 월세가 싼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타지에 비해서 특히 이제 대학가에 있는 월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싼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대학가에 대학생들이 자취를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취업하러 온 청년들이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가 가진 경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수정 센터장님, 현장에서 듣는 1인 가구의 심리적인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요즘 청년 우울증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 코로나 시절 때 청년 1인 가구의 우울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기에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약 5평에서 9평 남짓한 나의 집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해결해야 되는 1인 가구는 당연히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주거 환경은 너무 좀 이상한 구조이죠. 이렇게 단칸방에서 내가 어떠한 생활 면적을 누릴 수 없게 그 정도의 좀 주거 불균형이 저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청년분들의 우울감이 높아지니까 사업의 신청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해주는 사업까지 확대를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청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청년분들은 혼자 살다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는
본인의 건강입니다. 월세는 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되는 건 나의 건강인 거죠. 나의 생활비를 아껴야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세 사기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이런 불안감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수정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민상 연구위원님. 자, 앞서 생애주기 차원에서 청년 세대의 특징을 정해 주신 바 있었는데 청년 세대가 교육받은 이후에 주거, 취업, 결혼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의 고리가 단절되면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이 시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불안정성이 말씀하신 주거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사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혼과 출산과 관계되어 있는 최근의 청년들의 통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1인 가구의 증가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물론 안정적인 계층과 불안정적인 계층으로 1인 가구는 나눠지긴 하지만 이러한 계층들이 조금씩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고립되고 이 고립되면서 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미래가 조금씩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전망이 조금 어둡게 하는 이제 그러한 징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주거, 생활, 취업, 결혼까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미태 과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계시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세대 문제는 정말로 그 다양한 분야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소득 기반이 있어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어야 주거를 또 확보할 수 있고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결혼 혹은 그 이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최우선으로 좀 대전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기반이 형성되는 데는 중장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저희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청년들이 그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혹은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거 지원이라 하면 이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부터 해서 전세 보증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좀 제공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건강 혹은 신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신체 건강을 하면서 또 삶의 활력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또 관계 형성이 되면은 고리분둔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안전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1인 가구 얘기도 나왔지만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사실 중요한데요. 그 예컨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가족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개인화됐기 때문에 이게 또 가족의 문제였던 것이 또 국가의 문제, 정부의 문제, 자치단체 문제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장님께서 청년 세대의 결혼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우리 유민상 연구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저는 청년 정책 전체적으로 이제 강조해야 될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굉장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기간이 짧아지도록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그 전환을 아주 밀도 있게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자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지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될지 이것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이런 대전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단순히 대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부산 청년들, 대구 청년들, 울산 청년들 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거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여태까지 쌓여왔었던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지 청년들의 이러한 고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 정책 문제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수정 센터장님, 어떤 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책들을 상담하고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사실 저도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지금 뭐 대전시나 어떤 중앙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 권리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약 66개나 되는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정책은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너무 많은데 일단 관련된 부처들이 다르고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도 정책을 전달하면서 청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좀 과감한 전달 체계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연결을 계속 고민하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대표님, 네, 정책적인 보완사항. 네. 일자리 창출에 되게 이제 많은 포커스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그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청년의 니즈가 정확하게 파악되는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한 그 취업 지원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취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임금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이 임금,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워라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청년 실업률이 95%를 넘어가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청년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한 달 취업하면 한 달 일하면 10만 원, 두 달 일하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취업 지원금을 계속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결국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 지원금을 윗세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사수가 너의 이제 그 신입 직원들이 한 달 버티면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하니까 그 사수가 바뀌었다는 거.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막상 돈 조금 덜 벌고 조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분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세 분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책 과제, 우리 사회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청년에 변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기성세대도 과거에 비해 좀 변했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좀 가야
저희 청년 정책이 혹은 청년이 더 행복한 좀 사회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전달 체계의 연결성이 중요한데 이제 저도 이제 센터장님하고 그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발견한 건데 정책의 그 게이트 역할을 하는 부분 첫 연결고리를 만드는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정책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이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대전이 수도권 1급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가야 될 거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할 때 좀 어느 형태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은 저희 민선 8기에서 또 논의하는 게 이게 충청권 통합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갖고 가면서 가는 모델과 함께 균형이 균등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어느 부분을 균형점으로 잡아서 갈 것인가를 조금 숙제로 남겨두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미상 연구위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년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게 돼서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청년분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같이 청년 문제를 논의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청년들이 주체로서 조금 더 발언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렇게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고 사회적인 요구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살건 기회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청년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청년들이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균등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수정 센터장님.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사실 이미 정말 서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런 서로의 관심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같은 청년 세대도 단순히 저희 세대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 알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어린 시선으로도 청년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주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갈등도 되게 큰 사회적 문제지 않을까. 근데 그 갈등이 이제 포커스를 뒀을 때 청년들이 왜 갈등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지, 왜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왜 개인주의로밖에 갈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MZ니까 이래, 청년들이 이래라고 규정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깨나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청년이니까 그래, MZ니까 그래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뭔가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구조적이고 혹독한 현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년이 살아가기 힘들다면 그 사회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